6편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먹고 일어서라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알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아멘. 저는 원래 잘 얘기는 안 하는데, 저는 원래는 육군상학교 64기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게 가입교 기간에 정강이를 한 대 맞았는데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게 나중에 쪽팔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럽고 이러길래 다시 이렇게 해병대를 한 2달의 쪽팔림 때문에 해병대를 갔는데 그 뒤로 2년간 되게 후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저는 대학을 그래서 이렇게 삼수를 하게 됐었고, 삼수를 하고 나서 바로 군대를 해병대로 가게 된 거라 5년 후에 학교를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패스로.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흐지부지한 대학생을 할 바에는 좀 준비를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미 5년 늦었는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군대에서 2년 동안 되게 나는 어떤 삶을 대학 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이렇게 보면 계속 부끄럽지만 저는 의과기로 계속 뭔가가 진행이 됐었었는데 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 혼자 이렇게 5대 미션을 정했었었는데요. 이게 혼자 그냥 학문에 미쳐라, 종교에 미쳐라, 여행에 미쳐라, 이성에 미쳐라, 돈에 미쳐라, 이렇게 5개를 저는 또 대학 때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한 거를 잘 보면 저는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가 다 서강 훈장님이셔가지고 그때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한글보다 한문을 먼저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서강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천자문 소화 동몽선수 명자 대학 중용을 다 외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 내용을 받고 한글을 배우고 학교를 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제가 60년대생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시골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5대 미션 때는 학문에 미쳐라랑 종교에 미쳐라 할 때는 아까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다 섞여 있는데, 처음에 종교에 미쳐라를 하게 되면서는 제가 대학에 가서는 JDM이라는 선교 단체에 들어가게 됐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제가 삼수나 했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 들어갈 때는 집도 어렵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4년장을 주게 돼가지고 학교에서 다행히 되게 감사한 상황으로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다니는 동안에도 그 JD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잠도 잘 수 있게 하고 밥도 주고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저도 그 상황에서 아침마다 같이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이후에 큐티하고 하는 생활이 20대부터 꾸준히 쭉 돼서 이제 약 20여 년간이 되게 됐는데, 그 상황 때 저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시겠지만 미국의 1960년대에 처음에는 다 학교에서 기독교와 성경과 예배를 같이 하게 강제를 해왔었는데, 그 뒤에 60년대 대통령이 바뀌시면서 종교를 보기에 강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예배 상황들이 다 없어지고 나서 그 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3배씩 마약, 성범죄, 폭력 이렇게 되게 많아진 것처럼 뭔가 성경이라는 예배 말씀이 없게 만약에 삶을 살았으면 제 20대도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행에 미쳐 저 이거 아마 한 15분 안에 끝날 것 같더라고요. 네, 좀 빨리 끝내고 서로 때 얘기하는 시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얘기 짧게 하고 네,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게 하세요. 아, 예. 여행에 미쳐라 때는 이렇게 미국 본부에는 네, 하버드, 예일, 부터 해서 에머슨, MIT, 백슨 칼레지들을 쭉 한번 돌려고 했었고 서부 가서는 스탠포드랑 UC 버클리 이렇게 유럽 가서는 옥스퍼드 유니버시티부터 쭉 네, 대학을 쭉 돌게 됐는데 과연 그렇게 오래된 대학들은 어떤 것 때문에 학문들이 발달하고 안정적으로 커질까 이런 생각으로 여행 때는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각 대학을 투어하는 걸 좀 진행을 해봤었는데 그때 옥스퍼드의 PP 과정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필라스피, Political Science, Economy 이렇게 해서 PP 과정이 되게 이렇게 진행된 걸 보고 저도 한국에 돌아와서 영어, 문학, 정치, 외교, 철학 이렇게 해서 문사, 철 비슷하게 좀 해보고 제 진짜 해보고 싶은 공부는 대학원 가서 교육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고등학교에 교사로 들어갔다가 중국의 윈시아 버지라는 해외 법인을 설립했을 때 중국에서 최종원 회사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고 학교에 기부를 했었고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쭉 드렸던 이유가 사실 저희가 2012년에서 지금 17년까지의 상황이었는데 12년부터 보신 것처럼 16년, 17년까지는 저희 회사는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스타트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주변에서는 되게 위태위태해 보이는데도 강력하게 커나가면서 우연과 우연히 겹쳐나가는 그런 주인공이신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저도 거기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커나가야 되나라는 되게 혼자 스펙에 맘졸이면서 고민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저도 이 껍질을 벗긴 저를 되게 많이 보고 기도를 해보게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성향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쭉 있었던 것 같고 16년도에 제가 중국에서 회사를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는 시점이 있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에 와서 잘 안 되는 거지 그 당시에는 되게 의미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는 게 솔리데오를 알게 됐었고 솔리데오에 와서도 제가 지금 대표님이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게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게 은혜를 맡기시진 않았는데 저한 4년, 5년을 이렇게 PPT를 만들고 했었는데 제가 대표님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이것들을 되게 하는 걸 잘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어리고 젊으니까 먼저 찾아뵙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 오히려 이렇게 PPT를 만드니까 한 분 한 분 성함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뭘 이렇게 어떻게 소식이 되는지를 제가 정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매달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한 분 한 분을 더 깊게 알게 되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진짜 이번에 IPO를 했던 과정들 때문에 느낀 게 이게 사람이 매출의 확장에 대한 그런 편리보다 나를 완성하는 과정이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뒤로 가보면 이렇게 IPO가 감사인이 지정되고 중앙계약 체결하고 예비신사 청구하고 수요 예측을 하는 이 과정들이 하나하나 있었는데 그때 진짜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는 저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인맥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다 돌아다니는 걸 잘 못했던 성격이기도 하고 거의 직원들이랑 면담하고 얘기하는 시간들이 일반적으로 회사에 오면 많은 걸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이걸 하면서 감사인을 지정하면 이거는 우리가 회사를 IPO는 어차피 상태의 문제잖아요. 사실 이 기업을 공개하느냐 아니면 그냥 본인 사업을 잘 키워나가서 그걸 통해서 진행하느냐라고 판단하게 되는데
거래소에서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상정회계법인을 지정을 했는데 제가 인맥이 정말 좋은데 상정회계법인에 지정된 사람은 제가 아는 분이시고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이런 거는 컨버전 효과로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계속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그 어느 정도의 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이 감사 과정에서는 그런 질문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차를 뭘 타고 다니시죠? 회사 크기의 사무실, 대표님 사무실 크기는 어떠냐? 뭐 혹시 특수관계에 있는 누가 있었는지 혹시 하는 사람 없느냐? 그런 것들 쭉 해나가는 과정에서 나는 차도 없고 나 오토바이 타는데 오토바이 타는 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오토바이는 얘기 안 하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다 없네요. 특수관계가 아무도 없네요. 이렇게 해서 잘 넘어간 것 같았는데 제가 여기 거래소에서 이제 저는 기술특례 상장이었기 때문에 기술특례를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기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 회사를 그걸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끝나고 났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좀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기술 등급도 원래 AA였다가 A 트리플 B로 바뀌었어요. 제가 이거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아직 이제 기술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파트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 기술 평가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혹시 거래소 가면 그렇게 절대 말하지 마라. 어느 정도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피하려고 알려야 과정인데 상황을 너무 수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거래소 가서 얘기할 때는 제가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지라고 진짜로 빠지라고 그러고 저희 직원들도 불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빠지게 되고 뭔가 중요한 상황에서 제가 발표할 때만 하게 되는데 그때 왜 제가 나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냐라고 느꼈냐면 저희 CFO에 대한 압박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CFO를 제가 아까 JD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만났었고 이 친구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서 숫자를 되게 하는 친구였는데 근데 CFO가 되고 나서 저희가 지금은 대부분 한국에서는 그냥 KDF 기준으로 해서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데 거래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IFRS로 국제회계 기준으로 다 바꾸라고 했고 그 바꾸는 과정에서 너무 모르는 용어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 CFO. 그래서 이렇게 어디까지를 컨버전을 해야 되는 효과가 있는 건지 그걸 통해서 내부 통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너무 모르니까 계속 무시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원래 상장할 때 주는 CFO를 바꾼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그 친구랑도 기도해보고 하면서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시작했던 게 삼성전자에 있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시작하고 같이 코파운더를 시작했는데 이게 상황상은 바꿔야 되는데 저도 그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업적으로는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사가 커지는 과정들의 일련을 보면 팀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저는 되게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호구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데 그걸 저희 직원들이나 팀이 항상 그걸 보완을 많이 해줬다는 걸 이렇게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수 실패라는 것도 한 사람의 인생에 새겨지는 기록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 기억을 아끼자. 이게 어차피 내 기억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마음도 이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머물 수 있는데 이 밖에 냈다면 이게 우주의 알람이 새겨지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의 알람이 새겨졌던 내 기록들이나 상황들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더 나 스스로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첫 번째로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프리랜서로 200억을 투자 받았을 때 제가 1부 구조 매각을 할 수 있어서 한 10억 정도 생겼었습니다. 이게 제 판이 아니구나 싶어서 10억이 뭐 전체 금액 중에 10억이 아니고 그냥 온전히 10억 전체를 다
대학 들어갈 때 집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받아 보니까 그냥 저한테 전재산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전재산 한번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학교에 먼저 기부했었고, 이게 되게 감사한 게 학교에 10억을 기부하면 건강검진도 10장이 나오거든요. 그 10장을 장인장모님이랑 어머니 아버님한테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암이 발견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64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이 무료인데 그 건강검진 매년 받아도 거의 안 나왔는데 처음에는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되게 초기인 암이 발견이 돼서 그거를 열흘간 40발 정도 되는데 약을 계속 먹으면 완치가 된다고 해서 림프종암이 저희 어머님이 지금 먹고 계시긴 한데 아직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완치가 되는 병인 걸로 돼서 감사했던 상황도 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인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이 시편 139편 얘기가 저한테 되게 와닿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께서 내 모든 행위를 이렇게 아시고 있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겠구나.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제가 처음에도 느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 몸이신 건데, 그걸 제가 혹시 스스로 제가 뭔가 잘해서 뭔가 된 것처럼 절대 느끼지 않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고, 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18년, 19년, 20년 동안 회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저는 솔리데오한테 간증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저희 직원이 한번 이렇게 3개월 다니던 직원이 갑자기 낙상사고로 죽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진짜 제 인생이 진짜 무너지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유가족분들이 저를 막 이렇게 공격하고 얘기할 때 진짜 힘든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저도 그냥 저는 원래 업앤다운이 많이 없는 사람이라 감정이 크게 기복이 없는 상황인데, 그때는 저 혼자도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한 분 한 분이 연락 주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실 그 상황을 이겨내셨던 분들도 여기 되게 많이 계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하고 너무 감사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황상윤 회장님도 사실이랑 긍휼이랑 지금 구별하면서 하냐, 너가 지금 뱀같이 지혜롭게 하냐라고 하시면서 했던 질문들도 되게 저한테 많은 기도를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서원 대표님도 정말 매일 전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일한다고 막 정신없을 때도 저보다 더 막 걱정해 주시는 상황들을 많이 보면서 해결책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겨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고, 저희가 21년도에는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는 최원 대표님, 이수 회장님, 김수 회장님 이제 한 분 한 분이 제가 57년, 18년, 19년 다 회장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황상현 회장님이 되시고 하시면서 회장님 분들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얘기하고 하는 과정들의 1년의 편의를 보더라도 이게 진짜 뭔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되게 많이 도움을 주시면서 진행을 되게 많이 느꼈던 에피소드가 정말 많은데 오늘 다 풀 수가 없다 보니까 진행을 했고, 11년도에서 22년도 할 때는 차은표 회장님도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뭔가 혹시 대구에 있는 공간에서 뭔가 좀 활용해서 이렇게 교육하고 운영할 게 없을까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지금은 참투사도 설립이 돼 있고, 창업투자회사로 해서 자본금이 20억 이상이면 창업투자회사 설립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솔리되어 있는 대표님한테도 투자를 하게 됐고, 뭔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투자를 해보니까 이거 엔젤 투자로 시작한 분들은 그냥 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뭔가 이걸로 해서 수익을 낼지 안 낼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면, 차라리 그렇게 엔젤 영역이 있다면
뭔가를 도와주면서 진행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겠구나 해서 제가 한번 며칠 작년에도 한번 혹시 작게지만 어차피 세금 절세하실 수 있으면 3천만 원까지는 대처료로 이제 100% 되니까 그렇게 해보실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한번 쭉 문의를 한번 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확약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다른 자금들은 저희도 수입도 이렇게 일부 낸 적도 있고 한데 이 솔리드오에 있는 대표님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나의 내공이 많이 받쳐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2, 3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그런 파트들도 생기면서 진짜 감사한 분들이 많구나. 그런 거라면 이렇게 의미 있게 솔리드오한테도 청년한테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해볼 수 있게 또 참여연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같이 하게 됐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여기 솔리드오에서 얘기하고 했던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그리고 회사가 커나가는 과정들 하나하나가 저에게 반증거리가 되게 많았고 이 감사함을 어떻게 또 저는 또 나눌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축구의 패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영표 축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공이 오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나한테 몰린다. 그리고 공을 패스하면 그 시선은 다 사라진다. 근데 축구는 그렇게 공을 잡고 내 시선을 분산시키고 보냈을 때 승리를 한다. 내가 자꾸 공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 이익과 내 기여를 잡고 나누고 보냈을 때 전체적으로 승리를 하더라. 저는 그러면 또 내가 받았던 유익과 이익들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 이게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 기업을 어차피 내 소유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발 한 발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선수 말을 잘 못해가지고 항상 이런 상황들을 좀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저 사실은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한 분 한 분을 감사한 얘기를 다 사실 하고 싶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셔서 그리고 저희가 착두사를 한다고 IPO 할 때도 IPO 할 때 착두사가 있으면 딴짓한다고 해서 그 직원을 다 이렇게 없애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서 그 고민도 되게 많았는데 최종 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고민을 좀 말씀드렸더니 김준재 회장님이 진짜 아무 조건이나 내용 없이 그 직원을 그냥 바로 인수를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빚을 지는구나. 계속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빚을 지우고 빚을 지고 하는 관계로 계속 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에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걸 자꾸 찾아야겠구나. 이런 게 참여하는 되게 많았거든요.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 고민을 자꾸 나누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솔리드오다 보니까 같이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얘기하시는 대로 이렇게 계속 했으면 바라고 별로 간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작게라도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권 대표가 너무 겸손해서 너무 빨리 끝냈어요. 얘기를 못해서 이제 한번 고치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 대표가 아까 우리 오직 사랑이며 이 얘기가 나온 것처럼 권 대표가 우리 솔리드오에 오기까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2015년도에 LG를 그만두고 중국에 어학공 연수를 갔어요. 그래서 어학 연수를 가서 있는 도중에 교회를 나가야 하니까 학교 옆에 있는 학원로 교회라는 곳에 이제 처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가 나간 그날에 또 어떤 청년이 32세의 어떤 아리따운 청년이 교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사람이 이제 권인택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권인택 대표하고 저하고 약간의 교제를 나누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보기에 권인택 대표의 사업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게 사업이 될까?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연세대학 안에 창업센터에 권인택 대표가 있는데 몇 명의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권 대표가 이제 창천교회를 다녔는데 포스코를 1년 다니다가 인사구에서 나오면서
이 진로에 관련된 사업을 벌리면서 창천교회 청년들 몇 명하고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사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조그만 구석에서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이 청년이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수정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 청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이태원에 있는 해밀턴 호텔의 카페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본인의 대표를 소개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수정 사장님이 본인의 대표하고 교제를 나누다가 저는 솔리디어로 이렇게 초대할 생각은 너무 젊어서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이수정 사장님이 솔리디어로 데리고 와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의 대표를 이제 솔리디어로 데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돌아왔는데 마침 우리가 다니던 교회가 충신교회 목사님이 이제 나가셔서 설립한 교회였는데 이수정 사장님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야 이것도 인연인데 중국에서 비전 컨퍼런스를 하고 싶다 해서 3박 4일 동안 3일간의 풀데이로 비전 컨퍼런스를 8시간씩 3일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수정 사장님하고 저하고 권익대 교포가 가서 거기에 있는 중국에 있는 유학생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3일간 비전 컨퍼런스를 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뭐 이런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 이제 권익대 교포가 솔리디어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오픈롤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했는데 주로 군부대라든가 뭐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거로 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퇴직을 하게 돼서 양양에 내려가서 있다가 이거 시니어들을 위한 사업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작년 3월 23일자로 제가 창업을 시스토리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창업하고 며칠 후에 권익대 대표가 연락이 와서 우리 회사에 고문직을 좀 맡아줄 수 없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했는데 내가 오픈롤에 가서 고문을 하면서 코치를 하게 되면 이 회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더니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들어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같이 일하는 5명이 오픈롤에 코치로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그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청년 창업사관학교 코치를 하면서 센터들이 오픈롤에 운영하는 센터가 15개, 16개 정도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남시 창업보험센터의 센터로 갔고 또 다른 분도 우리 센터로 오고 또 다른 분은 관악 S밸리 관악에 또 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센터장과 PM으로 가고 또 우리 MBC PD하는 분은 또 강동구에 서울 먹거리 창업센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창업을 했던 분들이 지금 오픈롤의 조직에 각종 여러 군데 안 넣어져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한 3개월 사이에 우리가 200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관리하고 같이 일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 꿈이 뭐냐면 원래 창업이 시니어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청년들을 위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시니어인데 권익대 대표 회사에서 역할이 있고 또 저와 같이 들어온 사람들과 5060들이잖아요. 5060들을 권익대 대표가 6명을 채용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이 솔리디어에 계신 분들 같은 이런 스펙과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고 또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스타트업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시니어들 한 50여 명, 5060 세대들이 사회적으로 좀 인텔리전트한 분들이 모여서 우리 권익대 대표와 같이 저녁 9시 반까지 시니어들을 위한 창업에 대한 취업 이런 이야기에 그걸 했고 그 모임을 LTC 100이라서 100세 시대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 커뮤니티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 인생을 앞으로 7080을 어떻게 전성기로 살아낼 것이냐고 하면 5060 시대가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시대다, 전환기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자 이런 커뮤니티를 했고 지금 오픈롤에 하고 있는 사업이 교육, 취업, 창업, 투자 이런 사업인데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투자, 창업, 취업 이런 쪽을 좀 보강해서 오픈롤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청소년에서 청년에서 시니어까지의 진로와 취업과 창업을 아우르는 이런 회사로 지금부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고요. 또 이제 오픈롤이
이 투자하고 있는 이제 여러 스타트업들에 우리 솔리디오에 계신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여러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세상에도 만나시고 우리 김중재 소장님도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우리 솔리디오의 하반기에 오픈롤에서 관리하는 스타트업의 업과 우리 솔리디오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하고의 네트워킹 대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스타트업 대표들하고 서로 저녁 시간에 함께 보내면서 교제도 나누고 또 좋은 회사가 있으면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오픈롤에 온 지는 1년이 됐는데 앞으로 권익대 대표를 도와서 상장 이후에 자금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걸 가지고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좀 진로 전문 회사, 또 투자 회사 이런 회사를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우리 권익대 대표 어제 모였던 사람이 한결같은 의견이 어떻게 상장사 대표가 저렇게 겸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어제 투자사 대표님도 오셨었거든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도 권익대 대표의 키워드는 한마디로 겸손이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겸손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짧게 해서 잠깐 보충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